자, 태양계 첫 번째 자 탐사지 수성입니다. 자, 수성은 우리 한자로 뭐라 쓰죠? 그렇죠. 수성. 자, 물수자를 쓰죠. 물이 많아서 수성이 아니라 물이 많아서 수성이 아니라 자, 우리 보통 일월화수목금토일 때 일월은 그 해와 달이니까 빼고 다 뭐죠? 그렇죠. 각 다섯 개의 행성을 나타내는 그 한자어였어요. 그래서 자, 그 중에 하나가 수성이다. 그리고 영어로는 머큐리. 머큐리가 뭐죠? 그렇죠. 우리 교통과 상업의 신 그 헤르메스를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머큐리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미국에서 발사해서 2015년에 탐사를 마친 자, 탐사선 이름도 뭐였다? 그, 그 메신저를 전달하는 어, 머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수성에 대해서 자, 우리가 먼저 수성의 먼저 옷을 보면요. 위에 이제 나오는 것은 자, 천문학 그 행성 기호예요. 그래서 여기 여자 표시에다가 뿔을 달려놓은 것처럼 생겼죠. 자, 수성은 달과 같이 생겼다. 그래서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자, 2015년에 활동을 마친 메신저가 여기 수성을 탐사해 봤더니 떤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크리스탈 공처럼 아주 이쁘게 빛나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적외선으로 이제 본 겁니다. 자, 수성을 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반지름이 2,400km밖에 안 돼요. 달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달이 1,750km 그 정도 될 겁니다. 달이 한 그 태양계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큰 위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성보다 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가니메데. 목성의 위성 가니메데. 그리고 이건 뭐죠? 와, 이거는 진짜 이쁜데. 이거는 토성의 첫 번째 위성 타이탄. 이게 훨씬 더 큽니다. 이게 훨씬 그냥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타이탄에는 뭐가 있냐면은 액체로 된 그 강도 있고요, 바다도 있고요, 호수도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와, 오히려 저게 더 행성이라고 하면 더 그 어울릴 정도인데 참 그래도 다행히도 이 타이탄의 보통 질량 같은 경우는 수성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하여튼 크긴 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위성이 이제 목성이 첫 번째 위성 뭐죠? 2호. 이것도 수성보다 약간 작아요. 그러니까 수성이 참 난 이게 내가 행성인지 아닌지 헷갈리죠. 자, 그래서 공전 주기는 88일입니다. 즉 태양을 88일 만에 돌아요. 지구 시간으로. 그리고 자전 주기는 자, 하루가 58일이에요. 하루가 58일. 하루가 58일이니까 이게 공전을 88일 할 동안 하루를 아주 천천히 58일 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두 번 공전할 동안에 세 번 자전하는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서 실제로 지구의 수성의 하루를 지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176일 한 1444시간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하루가 걸립니다.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이름하여 궤도 공명이라고 보통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하여튼 수성은 좀 희한하게 돌죠. 시간이 공전 주기는 88일이고 자전 주기는 58일 만에 한 바퀴를 하루인데 그 지구 24시간이 수성에서는 58년 얘기죠. 수성의 하루는 그 계산하면 176일이 된다. 그리고 대기는 지구의 1조분의 1. 아이고 이거 어렵죠? 거의 한 1% 될랑말랑합니다. 0.1% 엄청 적어요. 그리고 평균 온도는 자 대기가 거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440K, 즉 90K에서 700K로 오락내리락 합니다. 90K 정도 되면 얼마 되겠어요? 90K니까 마이너스 273에다가 90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83도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온도가 된다. 그리고 운석구덩이 크레이트가 많아가지고 표면이 달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핵이 상대적으로 커가지고요. 여기 우리 지구 지각을 이루는 게 보통 가장 많은 원소 중에 하나가 철과 니켈이잖아요. 수성에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도 수성의 겉모습은 이렇게 크레이트가 많은데 실제로 그 내부 모습을 이 메신저 탐사선들이 이렇게 탐사선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 멘틀이 한 70%잖아요. 근데 핵이 한 20% 정도 되고 20에서 30, 25%. 그런데 이 수성 같은 경우는 거의 핵이 한 70%를 차지하는 정도로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영상을 보면서 수성의 모습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학적인 역사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외로운 행성에선 시간이 독특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수성에 도착하면 일단 이 독특한 시간대에 시계부터 맞춰야 합니다. It has such an unusual orbit and rotation period. The days and nights are very strange. 수성은 태양의 주위를 빠르게 돌기 때문에 수성의 1년은 지구의 88일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주 천천히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는 수성의 1년보다 훨씬 길죠. The day on Mercury is more like half a year on Earth terms. 인간은 오래전부터 수성을 알았지만 그에 비해 수성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다 1974년 나사의 마리너 10호가 처음으로 수성의 표면을 촬영했습니다. Pictures can be transmitted to tracking stations and on to the Jet Propulsion Laboratory in California. Due to Mercury's slow rotation and its elliptical orbit around the sun, when it flew by 3 times, it saw the same half of the planet. So we've really only seen something like 45% of the planet at relatively low resolution. 흐릿한 흑백 사진으로 보이는 수성의 모습에서 우린 엄청난 수수께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성은 수축하고 있었죠. Mercury doesn't have plate tectonics like the Earth does, so we know that Mercury's crust is under a lot of compression. And the only way you can really do that is if the planet shrank. And so you can think of it as the incredible shrinking planet. 마리너 10호는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행성 내부에 거대한 금속 핵이 있다는 걸 감지한 것이죠. Mercury's core makes up about 60% of the planet by mass. It's about twice as big as Earth. Why would it have such a huge core for such a small planet? Some people think there was a huge impact. It kind of stripped off a lot of the planet, and now what we're seeing is just the remnant of a once bigger planet. 그래서 내부엔 거대한 금속 핵이 남았습니다. 수성에 도착하면 수많은 별들의 신비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축제도 그중 하나죠. 이것은 수성을 가까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표면에 상당히 거대한 분화구가 하나 보이죠. 엄청난 충돌의 결과로 생긴 분화구입니다. That's the Caloris Basin, this impact basin. It covers almost 3 million square kilometers. It's one of the biggest in the solar system. 이 분지는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를 합친 것만한 크기며 이것이 형성될 당시의 충격이란 가공할 만한 것이었을 테죠. It was, something in the order of 100 kilometers in size. It could have been a huge comet or it could have been a very large asteroid. It had a catastrophic effect on the surface. 그 충격파가 진동하다가 이런 분지를 형성한 것입니다. 분지의 가운데에는 또 다른 지질학적인 수수께끼가 숨어 있는데 학자들도 풀지 못한 미스터리입니다.
The spider is this really strange feature that's in almost the center of the Calorus Basin. Oh, the spider. It really annoys me when I hear people call it because it doesn't look like a spider. How many legs does a spider have? 8, right? It looks kind of like a 100-legged spider, but it has all of these radiating cracks coming out of it. 수많은 파리를 가진 거미가 생긴 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기이한 분화구 형성 과정 때문인진 아무도 모릅니다. It's a fascinating feature. We don't know how it formed. It's very tantalizing. 황량한 수성은 어떻게 보면 묘지와도 같습니다. 자, 잘 봤죠? 자, 태양에서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했던 말 중에서 정정을 할 게 뭐냐면은 일단은 그 가니메데가 수성보다 큰데 질량이 비싼데 수성이 훨씬 더 질량이 큽니다. 무거운 철과 니켈도 다 뭉쳐져 있는 행성이라서 크고 큽니다. 그리고 다음 이어가면요. 자, 근데 수성에서 재밌는 거 뭐냐면은 1999년에 여기서 자 극지방에서 뭘 발견했냐면은 RA15 자 천문대에서 S밴드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기서 이런 극지방에서 이런 물질을 발견했어요. 이거 뭐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수성에도 그 가장 그 태양과 가까운 수성에서 얼음을 발견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성 같은 경우는 참 재밌게도 그 태양에서 가장 가깝잖아요. 태양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거리는 태양 그 직경의 44배, 즉 약 5,800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멀리 떠져 있고 또 재밌는 것은 태양 그 수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그 실제 그 금성과 우리 두 번째 행성인 금성과 지구 간의 거리보다 훨씬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행성보다 수성보다 가깝다. 그만큼 수성 같은 경우는 20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구 그 실제로 최근접적 아니면은 금성보다는 수성이 더 가깝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 매니너 10호 이야기 나왔는데 그게 1973년에 발사되었던 그 탐사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거의 그 탐사를 못 하다가 엄청 힘들어요. 수성 탐사가. 그러다가 2003년에 뭘 발사했어요? 그렇죠. 여기 수성 탐사선 메신저를 나사에서 발사를 해가지고 자 봐보세요. 지구에서 2004년에 발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구로 다시 돌아갔다가 지구에서 다시 플라이바이를 해가지고 금성 플라이바이 또 금성 한번 하고 하죠. 또 수성 그다음에 이제 수성을 도착합니다. 이게 수성 같은 경우는 그 가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초고난이도예요. 오히려 그 목성이 가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목성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 다른 위성을 통해서 왜냐면은 그 우주 공간은 특히 태양계 같은 경우는 직선거리가 아니라 궤도거리잖아요. 그 궤도를 딱 맞춰서 가야 되는데 수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돌고 또 20이 크기 때문에 그 궤도에 딱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성 탐사선 메신저 5 다음으로 발사된 게 뭐다? 바로 베피콜롬보입니다. 이거는 ESA 유럽에서 보통 이사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이사 유럽 우주국과 작사 일본 우주연구기구에서 같이 공동으로 발사해요. 근데 이 베피콜롬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먼저 발사를 볼게요. 자, 2018년에 10월 20일 날에 발사를 해요. 그래서 지구에 발사를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다시 지구로 와요. 2020년에 4월 10일에 지구 스윙바이를 합니다. 왜? 그 속도를 다른 행성으로 가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고 작년 10월 16일 날에 첫 번째 금성 스윙바이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성 스윙바이가 올해 8월 10일 예정이 돼 있어요. 돌아가지고 자 이제 수성에 가는데 자 수성 갑니다. 수성 가서도 아이고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스윙바이 합니다. 10월 2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금 몇 번? 여기 6번. 여기 몇 번? 2번. 여기는 몇 번? 한 번. 처음 몇 번이에요? 9번. 무려 9번의 스윙발을 해야 뭐 할 수 있다? 아, 내가 수성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수성 가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제 도착했어요. 수성궤도 언제 도착하면 수성궤도는 도착 이미 2015년 했긴 했어요. 근데 스윙바이를 또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때 이제 진입했다.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탐사선 두 개로 돼 있어요. 수성 궤도 탐사선하고 수성 자기 탐사선이 두 개가 결합된 상태예요. 근데 궤도 탐사선은 2026년 3월에 작동을 시키고, 자, 수성 자기 탐사선은 2026년에 작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수성 갈 일이 아직도 갈 그 기간이 여정이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작년 12월 20일에 첫 금성 접근 스윙바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베피 콜럼보는 두 개의 탐사선. 그래서 수성을 자기 지형과 강물을 조사하는 그 지형 탐사선, 그리고 수성의 자기장을 조사하는 자기 탐사선, 이거를 같이 결합해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형 탐사선 같은 경우는 지형을 조사해야 되니까 원궤로 수성을 2시간 2.3시간 그 주기로 도는 이 원궤도로 가고, 자기 탐사선은 수성에도 자기장이 있습니다. 미약하게 자기장이 예전에 발견됐어요. 이 수성의 자기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9.3시간 주기에 이제 타오는 궤도를 돌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게 지금 수성에 대해서 수성의 마지막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뭐가 또 발견됐냐? 바로 수성에서 꼬리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관측하면서 발견된 건데요. 자, 무슨 꼬리냐고요? 여기에 머큐리에, 자, 무슨요? 소디움, 뭐죠? 소디움은 나트륨 꼬리가, 자, 6월 4일에 발견됐다. 이게 나트륨이니까 노란색이겠죠? 노란색 꼬리가 미세하게 수성의 이제 외기권, 아주 얇은 대기의 외기권에서 나오는 나트륨이 태양풍을 만나면서 이렇게 발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찍은 사진이 마치 혜성처럼 이렇게 빛나고 있습니다. 누구는 이게 수성이 이렇게 나트륨이 나오기 때문에 수성이 질량이 없어진 거 아니야 하는데, 사실 수성뿐만 아니라 그 지구나 다른 행성들도, 모든 행성들도 미세하게나마 그 대기의 성분을 방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별 무리는 없고, 거의 뭐 몇억 년, 몇십억 년 후에야 그 영향이 나타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꼭 보면은 꼭 마치 혜성같이 빛나는 거 있죠. 자, 여기까지 수성을 하고요. 수성에 우리가 보통 예전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수성에 그 행성의 내행성 운동, 외행성 운동이 있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태양계 운동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